그 아까 그 삼위업체 테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아무리 시진핑이 뭐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삼위업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가입자를 확보하고 중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 뛰어오를 수 있을 때는 CEO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애들이 싼 가격으로 저렇게 하네 뭐 이러는 데만 포커스하는데 예. 우리가 막 말씀드린 왜 이렇게 큰 모델이 나왔냐. 예.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지? 그리고 한국이 먼저라고 그러면 그건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왜 미국에서 성공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핀도도 같은 경우는 제 회장이 황정이라는 사람인데 황정. 예. 그래서 이 사람 그 지금 예전에 중국의 부자들 뭐 유태인 상인이라고 그러면 진상하고 회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산지성하고 안내이성 사람들이 최고의 상인인데 지금 21세기의 중국의 최고의 상인은 저상하고 광동성 상인입니다. 저장성 상인. 그렇죠. 광동성. 그래서 지금 뭐 알리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노라는 장사꾼들이 전부 저장성 출신이고 광동성 출신이죠. 그렇구나. 근데 예. 이 사람도 저장성 출신이에요. 예. 아주 장사꾼의 DNA가 이제 박혀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학 영재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저장대를 나오고 예. 미국의 위스콘신 가서 이제 석사를 한 거죠. 아. 그리고 거기에서 구글에서 일을 했어. 구글에서.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그 선수를 하나 만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은둔의 고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중국 무협지 같아. 예,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샤오미 말고 예, 샤오미 말고. 샤오미는 이제 중먹다가 키운 이제 CEO지만 오포, 비보 뭐 이런 예. 핸드폰 회사가 있어요. 예, 비보. 예. 오포, 비보가 사실은 두 개 같은 회사예요. 그 예. 같은 회사의 오너가 뚜안용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뚜안용핑. 예. 이 사람이 이 정말 고수예요. 아. 경영의 귀재고. 예. 그래서 이제 뭐 해안에 있는 것이 시진핑 상기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기업들한테 예. 숨어서 지분을 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싹 다 옮긴 실질적으로는 장사의 귀재. 와. 근데 이 사람을 이 친구가 만난 거예요. 위스콘신에서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거야. 아. 장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창업을 했고 그때 창업을 했을 때 그 또한용평 회장이 투자도 해준 거예요. 야, 귀인을 만났네. 진짜. 그렇죠. 완전 귀인을 만났네. 그래서 뭐 운칠 예. 비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중국은 다 하는 거죠. 누가 마윈이 고수냐 아니면 마윈은 드러난 고수고 드러나지 않는 진짜 고수 돈 많은 사람은 정말로 중국의 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또한용평 회장이 투자를 해줬다? 그럼 이 회사는 당연히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핀도도 확 일어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알리바바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미국까지 진출하는 거가 쉽지 않았는데 얘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해본 거죠. 구글에서. 아. 그리고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미국이 규제하지 않을까? 지금 예.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그렇죠. 뭐 그걸 구매를 했을 때 모든 DB가 거기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과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테무는 이게 미국 회사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 본사가 보스턴에 있는 미국 법인이에요. 아. 중국 항저우 회사가 아니고. 그 처음부터 미국에다가 법인을 만들고 거기가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중국 회사가 아니라 돈이 중국 돈이지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우려를 하는 것이 당장 이제 하웨이 사건이 있었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스파이 칩 씹어가지고 중국으로 데이터를 빼간다.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리는 것이 미국 회사니까 서버도 당연히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보를 중국으로 빼간다. 이걸로 시비 걸어가지고 이 회사를 매각시키거나 제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처음부터 그 설계를 잘 짰네요. 기가 막히게 짠 예.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중국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역 규제도 그렇고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통상도 그렇고 중국의 선생님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설프게 규제하는 거 보고서 그 빈 구멍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대단하네. 근데 이렇게 해서 싸게 팔아가지고 실제로
남았습니까? 장사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예. 테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하신 물류 코스트, 광고 코스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예요. 예. 지금 제너리스트 포커스팅으로 보면은 아마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정도 BEP가 올라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 대신 지금 핀도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1등, 2등을 발목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핀두어도 모회사가 이익을 무지 많이 내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최근에 그 4분기 실적 나온 걸 보면 예. 핀두어도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23%가 늘었고요, 순이익이 146%가 늘었어요. 아, 순이익이 나는군요. 그럼요. 순이익이 나는군요. 그래서 중국의 모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회사를. 네. 그래서 마케팅 비용 팍팍 지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최대로 지금 광고료 많이 쓰는 이제 이게 앱이 이게 테무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미국의 뭐 이제 에이전시들도 테무를 잡아야 이게 대박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져온 그 변화가 굉장히 커요. 함부로 못 하겠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정도로 커버렸으면 그 나라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랄지 다른 뭐 그 관련된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쉽게 못 건들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그래서 되면. 우리도 뭐 주식시장 뭐 예. 안 됐다, 뭐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그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 여기 수혜받은 회사가 있죠. 그 운송회사. 아, D운송, 예, 그렇겠네요. 예, 그 H운송 예. 이쪽이 지금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네.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물량이 폭증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가 배달하고 와서 올 때는 빈 박스로 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으로는 물동량이 무지 크면서 이제 전혀 생각지 않던 지금 한국의 쇼핑몰들은 아주 죽을 맛이지만 예. 운송회사든 물류회사들은 이제 정말 웬 떡이냐. 아, 이런 걸 빨리 봤었어요. 빨리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버렸겠는데요. 폭등했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면 좋은데 예. 그 물동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문제죠. 야, 그렇구나. 예. 확실히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 훨씬 이득이야. 금강보다도 청바지 파는 사람들이 최고야. 뭐 철칙이죠. 예, 철칙인 것 같습니다. 이 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도 판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현지에서 우리나라 거를 파는 겁니까? 이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를? 뭐 그것도 있고 예. 이제 한국하고야 뭐 가까우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식품은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산이나 뭐 예산에서 거부감이 한국 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초저가가 가능하냐 그러는데 예. 정말로 이제 B2C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자상거래 입으로는 B2C를 사실은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중간 상을 없애버리면 생산자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0% 50%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뭐 우리도 보면 MD들이 힘드니까 중간에 또 에이전트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지금 테무나 뭐 알리 같은 데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게 B2C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플랫폼에다 납품을 했다고 그럴 때 이 플랫폼에서 지금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걸 사갔는지 그 데이터는 플랫폼 자기가 갖고 있지 그 물건을 공급한 셀러한테 제공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들은 그걸 깬 겁니다. 자기네한테 들어오는 그 인벤토리의 그 실시간 레코드를 이거를 셀러들한테 보여줘요? 그렇죠. VMI를 그거를 이제 그 화면에서 보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물건이 지금 몇 개가 나갔는지, 그리고 지금 뭐가 잘 팔리는지를 이걸 쉐어링을 같이 한 겁니다. 완전히 상생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뭐 3년 동안 모든 물류, 모든 소비 이게 전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중소기업들도 결국은 입점을 하려고 하면 전산망이 깔려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 우리 식당에다가 뭐 이제 우리 아이패드로 주문하는 것처럼 그걸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의 그 인벤토리 정보를 셀러하고 공유하는 이 시스템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 신장 우르무치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 핸드폰 충전기가 지금 이제 테무에서 몇 개가 팔렸고 지금 재고가 몇 개 남았는지를 그걸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참 우리가 무섭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지만 그게 잘하는 건 배워야 되고 베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플랫폼 기업을 제지하고 최근에 뭐 독점 뭐 관련되는 법이 나오는 것도 정보를 자기가 독점하고 납품하는 업체, 입점하는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얘들은 그걸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무슨 뭐 네이버 포털에 우리가 무슨 신선식품을 납품을 한달지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나를 사는 사람, 내 식품을 사는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재고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냥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시간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가 다 제공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야,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게 파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오이 하나에 이게 1,000원에 납품을 했는데 예. 이게 팔리는 거 보니까 스피드가 자기가 한 달에 2,000개 팔았는데 4,000개가 팔리는 거야. 아. 그러면 200원 더 깎자. 오케이. 어. 그러면 3,000개가 팔린다. 500원 더 깎자. 그래도 이게 이제 남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마진을 완벽하게 없애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격을 이 소비자의 이득 그리고 생산자의 이득이 같이 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얘들이 가입비가 없는 거예요. 1,000원만 내면 셀러들이 거기에 바로 이제 입점할 수가 있게끔. 1,000원만 내면.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수수료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료로 장사를 한 거죠. 대단하네. 예. 그러다 대단하네. 보니까 예. 이제 입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시골 삼선도시, 사선도시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가입비 내라. 그럼 그게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3위하는 경영자가 1위를 뚫기 위한 전략을 그렇게 잡은 거죠. 완전 혁신인데 과거에 백화점 같은 경우 부동산 사실은 업체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판매대를 팔아가지고 그걸 월세 받는 걸로 그게 훨씬 더 많이 남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네이버나 뭐 포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큰 이익이다 그랬었는데 야 이게 계속 진화하는군요. 이런 식의 혁신이. 그래서 이게 참 뭐 그렇지만 오늘 여의도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여의도도 예전에 대우증권이라고 있었는데 한국 증권업계에 30년 동안 1등을 했어요. 1등했죠. 근데 그 대우증권이 미래어셋한테 팔려서 회사 이름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 이제 전화로 주문 받고 했을 때 뭐 수수료가 2% 할 때 대우증권이 최대에서 했다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항마로 나선 게 키움증권하고 미래어셋이 우리 수수료 안 받을게. 수수료 0.00 몇 % 받을게 그랬다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그 뒤에 오는 사람을 목이 드리는 것이 이게 8대 2의 법칙이 있는 거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너무 고수익을 얻어가지고 20%의 그 거액 고객들이 이 사람들이 수수료의 80%를 주니까 온라인으로 자기도 그렇게 갚버리면 20%의 고객이 다 날아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을 못한 것이 여의도의 대형 증권사들 공룡들의 이제 공통적인 고민이었고, 나머지 밑에 들어오는 놈은 저부터 없었으니까 초저가로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다 먹어버린 거죠. 결국은 나중에 모든 증권사들이 대형사들도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꼬리 전체를 다가 예를 들면 키움증권이나 미래어셋이 최대 증권사가 이미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그 수수료에다 목숨 걸다가 지금 광고 모델 이게 들어오는데 이제 정확하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이제 빨리 인지를 못하고 변화에 대응을 못하면,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뭐 한계 비용 제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왜 저렇게 발전을 했냐고 하면 뭐 이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공짜로 주문하고 공짜로 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빨리 가는 건데 그럼 인터넷에서 10개 주문하나 1,000개 주문하나 한계 비용이 제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델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